귀멸의 칼날판 정상전쟁으로 평가받는 무한성. 오늘은 유포 테이블이 이 많은 캐릭터들 중에서도 왜 하필 아카자를 메인으로 내세웠을지, 그리고 빌런이었던 아카자가 어떻게 무한성 1편의 진주인공으로 평가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도에 사는 소년 하쿠지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 하루 종일 병수발을 들어야 했던 하쿠지는 소매치기로 약값을 벌었죠. 허나 그때마다 관아에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죄인의 문신이 새겨집니다. 아버지는 그런 하쿠지를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후 하쿠지는 무술인 케이조에게 거둬져 그의 딸 코유키를 간병하는 일을 맡습니다. 어려서부터 참는 데는 도 같은 하쿠지입니다. 코유키가 나을 때까지 묵묵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죠. 딸의 마음을 눈치챈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코유키를 허락하고 도장을 물려주려 합니다. 코유키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마음을 억눌러 왔던 하쿠지는 기쁘게 받아들였죠. 두 사람은 조용한 시골길 화려한 불꽃 아래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하쿠지가 아버지의 묘에 공양을 간 사이 앙심을 품은 옆 도장에서 우물의 독을 풀었고 하쿠지의 앞엔 코유키, 케이조의 싸늘한 주검만이 남았습니다. 하쿠지는 이번에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도장에 찾아가 지옥도를 펼쳤지만 허무한 복수였을 뿐 이미 살아갈 목적을 잃었죠. 정처 없이 떠돌던 그는 무잔을 만나 모든 기억을 잃고 아카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단 몇 명만이 살아남는 선별시험처럼 귀멸의 칼날은 상당히 잔혹한 세계관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운명을 개척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오니의 식사가 되어버리고 만약 운 좋게 구원받아 귀살대가 되려고 해도 재능, 신장, 계급,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무한열차에서 처음 등장한 아카자는 이제 막 귀살대가 된 햇병아리 주인공 일행의 세계를 트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영과만 싸우던 귀멸의 칼날 1기를 넘어 상영과 주의 싸움이라는 2막으로 이야기를 크게 확장시켰죠. 또한 주인공이 언젠가 마주할 악의 크기를 가늠하게끔 해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정통파 빌런이자 스승을 죽인 숙적, 그야말로 소년 만화의 필요악으로 아카자가 있었기에 랭고쿠도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사연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중간 보스만의 역할을 하고 퇴장했죠. 반면 무한성 1편은 무한열차에서 이어져온 탄지로와 아카자의 악연이 결착을 짓는 단계입니다. 무한열차에서 랭고쿠의 발목만 잡았던 탄지로가 이젠 어엿한 주급 대원이 되어서 그가 이뤄내지 못한 수건을 이뤄낸다면 그게 바로 소년 만화의 정석적인 전개겠죠. 무한성에서 제외한 아카자는 여전히 강했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았지만 양상이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선과 악의 선명한 충돌이었던 무한열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카자는 명백한 악이었지만 한편으로 이곳에선 비극의 주인공이었죠. 강함에 집착하게 된 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弱者には何の権利も選択肢もない。ことごとく力で強者にねじ伏せられるのみ。 하지만 생각해보면 귀멸의 칼날에 사연 없는 오니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클리셰에 가깝죠. 그렇다면 왜 유포터블은 하필 아카자를 무한성의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요? 단지 그가 사연 있는 악당이었기 때문일까요? 아카자의 정말 특별한 점은 바로 그의 최후입니다. 그의 서사는 최후로 완성되는데 무한성편까지도 아카자의 무력은 기유와 탄지로를 상회했고 탄지로에게 목을 베인 이후에도 각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카자는 탄지로에게 목이 베어 졌다고 승복했지만 실제로는 의지만 있었다면 그마저도 이어붙여서 재생할 수 있었으니 마음먹기에 따라 결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카자가 달랐던 점은 자신의 최후를 스스로 선택했고 과거를 직접 독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俺の妹の名前は梅だった。だきじゃねえ。 귀멸의 칼날 속 회상들은 기본적으로 독백입니다. 기억에 의존합니다. 기억을 잃은 오니들도 소멸 직전에는 예외로 주마등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지만 아카자는 이미 목이라는 약점을 극복, 주마등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카자가 기억을 되찾게 된 이유는 단지 탄지로의 성품이 케이조를 연상시켰기 때문이었죠. 俺と君が何の話をする? 初対面だが俺はすでに君のことが嫌いだ. 탄지로는 아카자와 말도 섞기 싫어한 랭고쿠, 기요와 달리 정면으로 반박했고 그 신념과 말투는 아카자의 은사 케이조와 닮아 있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과거는 점점 떠오르고 아카자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결국 아카자는 탄지로의 주먹에 케이조를 그리고 코유키를 떠올려내고 끝내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선택으로 패배한 것이죠. 즉 소위 말하는 그 녀석도 사실 착한 녀석이었어식 전개처럼 일단 주인공이 승리한 후에서야 사실 빌런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쪽으로 과거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人のためにすることは結局巡り巡って自分のためにもなっているものだし 탄지로가 줄곧 말해왔던 약자를 지키는 정의감과 올곧은 신념이 잃어버린 기억을 자극해 이길 수 있었던 전투를 포기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그의 죄가 더 뜻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카자의 마지막 선택은 俺も弱い人間が大嫌いだ。弱者を見ると虫唾が走る。 그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약자가 싫다, 오니가 되어 영원토록 싸우자는 결국 진심이 아니고 진짜 무의식 중에 그가 원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코유키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기억을 잃고 1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온몸에는 코유키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던 아카자입니다. 지켜야 하기에 강해져야 한다에서 강해져야 한다만 막연하게 남아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코유키를 떠올린 아카자가 원했던 것은 결국 조금이라도 좋으니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것, 어떤 형태로든 코유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하쿠지로 재래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카자는 이런 질문을 하며 등장했었죠. お前も鬼にならないか 역설적이게도 하쿠지가 끝내 이 권유를 거절함으로써 아카자의 비극은 막을 내립니다. 작가는 아카자에게 동정심 드는 서사를 부여하면서도 악이라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저지른 업보가 있기 때문에 후일담에서 결국 아카자는 지옥으로 갔고 케이조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에도 결국 코유키와 케이조가 아카자의 곁을 지켜줌으로써 그의 슬픈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했으니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돌아가서 그렇다면 유포 테이블이 아카자의 사연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를 무한성 1편의 중심에 놓은 것일까요? 저는 아카자에게 한 가지의 역할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만화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패배했던 상대와 다시 만나 대등하게 싸운다는 전개는 소년 만화의 백미죠. 그러나 귀멸의 칼날에선 귀살대와 오니가 싸우면 지는 쪽은 웬만하면 죽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적과 재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카자의 존재는 더욱 특별했죠. 아카자와 탄지로의 재회가 가능했던 것은 렌고쿠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무한열차에서는 무력했던 탄지로가 무한성에서는 기우와 거의 대등한 실력으로 아카자와 맞섰습니다. 특히 무한열차 때는 싸움을 눈으로 쫓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워했던 탄지로였지만 目で追えない 이번엔 결국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 나침을 파괴하고 렌고쿠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몸통 공격도 피해냈죠. 덕분에 기우도 살려냈고요. 즉 아카자는 탄지로의 숙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탄지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지표의 역할도 한 것입니다. 一瞬だけ感じたんだ一瞬だけ入れたあの世界 결국 탄지로는 무잔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귀멸의 칼날은 시대를 구가했던 메이저 소년 만화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최종 국면에 들어왔죠. 아니 호흡 배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최종 보스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1기가 나오고부터 단 6년, 원나블일의 최대 IP라고 생각하면 완결까지 단 10년 컷이라는 소리니 급해도 너무 급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죠. 그랬기에 더더욱 제작진은 주인공의 폭발적인 성장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장과의 최종전이 급전개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하려면 최소한 탄지로가 무한성의 입장권 정도는 끊을 능력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됐으니까요. 아카자전은 그 증명이었습니다. 무한열차의 응어리진 감정을 걷어내고 탄지로가 주의 옆에서 상영과 맞설 자격이 있음을 관객에게 체감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勝つんだギルさんと二人で赤田に 구조적 결함마저 덮는 하이엔드급 액션, 가장 공감 가는 평론입니다. 아주 재밌게 본 작품이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확실히 좀 생소한 구조긴 했죠. 그럼에도 회상 자체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비치는 세계 같은 핵심 기술 빌드업은 하나라도 더 탄탄하게 쌓아둬야 안 그래도 급하게 들어간 최종전에서 주인공이 비등하게 싸울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건 만화의 애니화라서 원작의 시그니처를 빼버리거나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도 각색은 할 수 있는 거니까 2편부터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는 좀 세련되게 다듬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무한열차로 귀멸의 칼날을 보기 시작해서 그런지 아카자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리뷰를 쓰게 되었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